마늘 농사 지으시다 보면요. 아, 매년 씨마늘 사는 비용, 이게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면, 수확량이 왜 예전 같지 않지? 하고 좀 속상하실 때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게 보통 마늘 쪽으로 번식시키다 보면 뭐 바이러스 감염 문제라던가 품종 자체가 좀 약해지는 그런 퇴화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바이러스, 이거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마늘 수확량을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유,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당신의 마늘 농사를 확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정보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이랑 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준비했는데요. 아, 네네, 좋은 자료들이죠. 바로 마늘종 끝에 달리는 그 작은 씨알, 주화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요즘 또 깐마늘 때문에 대서마늘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대서마늘 주화 재배법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기존 마늘 쪽 재배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씨마늘 구매 비용 부담이 상당하죠. 비용이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한 해 수확량의 한 20% 정도? 그 정도는 다시 씨마늘로 들어가고요. 전체 농사 짓는 비용으로 따지면 이게 30%, 많게는 40%까지도 차지하니까요. 부담이 꽤 크죠. 야, 40%까지요? 와, 그런데 이 주화를 쓰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건가요? 아, 그게 주화는 땅 위에서 그 마늘 좀 끝에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흙 속에 있는 병균이나 해충에 감염될 위험이 훨씬 적어요. 네, 아하, 땅 위에서 자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우량한 씨마늘, 그러니까 우리가 종구라고 부르는 걸 확보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연구 결과를 보면 씨마늘 생산 비용을 최대 70%까지 확 줄일 수 있고요. 70%나요? 네. 그러면서 수확량은 오히려 15%에서 많게는 30%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와, 비용은 70% 줄이고 수확량은 30% 늘리고 이거 뭐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럼 대서마늘 주화 재배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게 다른 품종보다 주화가 좀 작고 수도 적다면서요. 한 포기에 30개에서 50개 정도밖에 안 달린다고. 네, 맞습니다. 대서마늘 주화가 크기도 작고 개당 한 0.03에서 0.1g 정도, 수도 좀 적어서 연구가 좀 더뎠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체계적인 생산 기술이 개별됐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기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화를 심어서 단구, 그러니까 우리가 외통마늘이라고 부르는 걸 키우고요. 이 단구를 그 다음 해에 다시 심어서 최종 종구, 즉 씨마늘을 얻는 거죠. 2해가 걸리는 겁니다. 주화에서 단구, 단구에서 종구. 네. 그럼 첫 단계 주화로 그 단구를 잘 만드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파종 시기예요, 시기. 시기요? 네, 반드시 봄, 그러니까 3월 상순 이전에 심어야 합니다. 이게 3월 중순 이후에 심는 것보다 이때 심으면 수확하는 단구 무게가 한 50에서 60%나 더 무거워져요. 평균 한 1.5g 이상 되는 굵은 단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와, 50, 60% 차이면 엄청나네요. 3월 상순 이전. 네, 그때 땅속 온도가 한 6도에서 10도 정도면 가장 좋고요. 파종 방법은 작은 주화들을 1제곱미터당 한 400개에서 600개 정도 밀도로 줄 맞춰서 뿌리는 조파 방식으로 하고요. 조파. 네, 수확은 언제쯤 하나요? 수확은 6월 상순쯤에요. 마늘잎이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마를 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단구, 외통 마늘은 그럼 어떻게 최종 씨 마늘로 키우는 건가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단구의 무게예요. 무게요? 네, 반드시 1g 이상 되는 굵직한 단구를 선별해서 심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존에는 0.7g 내외 되는 것도 심고 그랬는데 1g 이상 되는 걸로 심으면 최종 씨마늘 수확량이 12%에서 많게는 22%까지 더 늘어납니다. 1g 이상이요? 이것도 꽤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참고로 그 대사마늘 특성상 가을에 너무 일찍 심으면 얘가 바로 쪽이 나뉘어버리는 분구되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단구를 만들려면 가을 아주 늦게 심거나 아니면 아예 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심는 게 더 낫습니다. 가을보다는 봄 파종이 단구 생산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네, 봄에 파종하면 단구 크기가 가을 것보다는 약간 작을 수 있는데 그래도 1g 내외는 충분히 나옵니다.
품종마다 주화 특성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화는 어떻게 얻고 또 관리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맞아요. 품종별로 좀 다른데요. 대서 마늘이나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주로 작은 주화, 소립주화라고 하죠. 이런 게 많이 달립니다. 대서는 한 60에서 100개, 홍산은 더 많아서 100에서 200개 정도요. 네네. 이 품종들은 발화율을 높이려면 마늘 수확할 때까지 마늘종을 자르지 마세요. 그냥 밭에서 충분히 익도록, 여물도록 뒀다가 그때 주화를 채취해야 좋습니다. 아, 마늘종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둔다. 네. 반면에 남도 마늘이나 재래종 마늘 같은 경우는요. 마늘종을 언제 따느냐에 따라서 알이 굵은 주화, 그러니까 0.5g 이상 되는 대립주화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작은 소립주화, 0.123g을 얻을 수도 있어요. 선택이 가능한 거죠. 오, 그건 좀 다르네요. 그렇죠. 굵은 주화는 심으면 바로 다음 해에 심하늘이 되고요. 작은 주화는 먼저 단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심어야 하니까 2년이 걸리죠. 대신 증식률, 그러니까 개수는 작은 주화가 훨씬 많이 불어납니다. 장단점이 있군요. 그럼 채취한 주화는 어떻게 보관하고 심기 전에는 뭘 해줘야 하나요? 일단 그늘에서 바람 잘 통하게 해서 충분히 말려야 하고요. 그 다음엔 망사자루 같은 데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기 직전에는, 이거 중요합니다. 꼭 살균제하고 살충제 섞은 물에 1시간 정도 담가서 소독을 해야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소독 필수군요. 네. 네. 그리고 대서마늘처럼 작은 주화는 흩어뿌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줄뿌림, 조파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한 구멍에 한 10개에서 20개씩 모아 심는 전뿌림 방식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마늘 주화 재배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주화를 활용하는 게 씨마늘 비용을 확 줄이고 바이러스 걱정 없이 좋은 씨마늘을 얻으면서 수확량까지 늘릴 수 있다. 야, 이거 정말 일석삼조기줄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서마늘의 경우는 봄에 3월 상순 이전에 주화를 심어서 단구를 키우고 그중에서도 1g 이상 되는 실한 단구를 골라서 다시 심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네요. 이 기술은 단순히 재배법 하나 개선하는 걸 넘어서요.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또 우리가 더 건강하고 맛있는 마늘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텃밭 가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소규모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이 주화 재배법이 앞으로 더 널리 보급된다면 우리나라 마늘 농업 전반의 모습이나 아니면 주로 재배되는 품종, 분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몇 년 뒤에는 주화 재배에 딱 맞는 그런 새로운 마늘 품종이 우리 식탁에 오를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